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단타 잘하는 법 19편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단타, 특히 이제 단타의 꽃은 돌파 매매죠. 돌파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거래를 해야지 유리할까? 우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제가 단타 매매를 접근하는, 특히 이제 돌파 매매를 접근할 때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추세입니다. 돌파 매매는, 제가 생각하는 돌파 매매는 단순히 몇 틱, 그런 이제 작은 틱 상승의 공간을 보고 접근하는 매매보다는 큰 공간, 열린 공간을 보고, 열린 공간이 있거나 혹은 매물대를 치러가는 과정에서 이제 강한 힘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종목별로 다르지만 매물대가 있는 종목과 신고가인 종목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종목별로 더 이상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시장의 관심을 받는다면, 제가 표현하기로는 디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주가가 레벨업이 되는 시기가 꼭 필연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레벨업 되는 시기 때 준비를 해서 주가를 레벨업 시키잖아요. 그게 시세잖아요. 그죠? 시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종목별로. 그래서 주가도 짱짱하게 오르고, 그리고 종가도 잘 지켜서 주가가 오른 상태로 마감하는,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 장대 양봉으로 끝나는 날, 그날을 저는 이제 D-Day라고 표현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런 D-Day 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강한 추세가 발생이 된다는 건데요. 마치 이제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것과. 네. 이게 종목마다 각도나 이런 것은 천차만별이죠. 요 종목처럼 이제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있고요. 그죠? 어떠한 종목은 거의 원웨이 파동으로 쭉쭉 오르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드물지만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단계를 거치는 종목들이 많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움직인다랄지, 그죠? 뭐 다양합니다. 네. 뭐 특정 패턴이나 이런 것은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생각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흔들기가 나오는데, 돌파 매매가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겁니다. 단 이제 뒤가 없는 돌파 접근과, 그리고 뒤도 연속성 있게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만한 상황에서 돌파 매매를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파동이 크게 생기면서 수익 구간도 많이 나는 데다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살짝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이제 반등이랄지 이런 부분도 잘 나와서 손실 나는 상황에서 손실폭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털리더라도 약익절로 나올 확률도 생기고요. 그죠? 잘 먹으면 수익 구간이 크게 발생이 된단 말이죠. 베팅이 들어간 채로. 그래서 이제 강한 추세가 발생하는 종목의 그 과정 속에서 돌파 매매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한참 초창기 때 깡통 차면서 공부해 가면서 이제 그러한 이제 방향을 잡고 공부를 했는데요. 실제 주도주, 대장주들은 이와 같은 형태를 많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은 장세와 크게 상관없이 출연하고, 물론 뭐 장세가 좋으면 더 많이 출연하고 장세가 약하면은 덜 출연하지만 거의 출연하죠. 그죠? 그래서 꾸준하게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꾸준하게 쌓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에서 접근을 한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략법을 찾은 건데, 그래서 저는 제 주력 매매가 돌파 매매고 센돌파 매매라고 지칭을 하죠. 그런 매매를 꾸준히 반복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느냐 했을 때는, 그 강한 추세 구간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그런 부분을 캐치하고 그 추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추세 안에. 가령 예를 들어서 추세가 발생되지 않고 단순히 뭐 전고나 전고 돌파나 뭐 혹은 뭐 강하게 호가창에서 순간적으로 튀어 오른다고 해서 딸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 기준 없는 종목들은 가려다가 이렇게 크게 꺾여 버려서 그 뒤로 뭐 아무것도 뭐 없이 뭐 거의 뭐 본절가도 거의 오지 않고 뒤가 없이 무너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큰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내가 사면 고점이고 나는 왜 탈출이 안 돼요?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탈출이 안 되죠? 뭐 이런 고민이잖아요. 그게 그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장대 항봉을 세워서 마감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돌파 매매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강한 추세 구간을 연속성 있게 이어가는 종목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파악하고, 오늘 이 종목이 왜 움직이는지 그거부터 파악하고 접근이 돼야지, 단순히 호가창이 움직인다고 단순히 정고 돌파를 한다고 들이댔다가는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이 돼야 되고, 강한 추세가 발생되는 종목들은 여러 번의 기회도 줍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강한 추세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특히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 상황, 그때 추세가 발생되는 시점은 종목별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죠? 그 타이밍에서 그 한 시기예요. 그죠? 그 뒤로는 다 조정 눌림이에요, 여러분들. 어, 물론 장세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하려고 했던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번 이제 뭐 지수가 무너져서 한번 꺾였 접혔다가 뭐 이제 오후장에 올라가거나 혹은 충분히 상승할 만한 종목인데 의도적으로 이제 중간에 멈췄다가 이제 횡보 뭐 하락 잠시 나왔다가 오후장에 가는 경우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승할 것을 잘라서 상승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오후장을 기다리는 종목, 그러니까 오전에 움직였는데 오후장에도 기대될 만한 종목들은 뭐 재료나 뭐 이런 파급력, 그리고 혹은 뭐 상한가 가는 종목인데 뭐 재료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은데 뭐 상승률이 생각보다 덜 나오고 오후장에도 기대해 볼 만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이러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양하게 벌어지지만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이제 그 시점에 딱 뭐 오전 초반에 시작했으면 약 뭐 1시간에서 뭐 길게는 1시간 반, 뭐 2시간, 뭐 정확한 이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 언저리거든요. 그 시점입니다. 네, 그 시점 이후에는 해당 종목에서는 어지간하면 돌파로 접근해서는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관점을 알고 계시면 이제 수익 내기 위한 관점 하나를 만들어가는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시겠지만, 그죠? 손실을 피하기 위한, 쓸데없는 손실을 피하기 위한, 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는 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만 차트에서 캔들이 빠꿈거리거나 호가창 조금만 뭐
시장가 물량 들어와도 일단 찌르고 보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것들을 전부 다 뇌동매매라고 생각하는데 뇌동매매는 처음부터 발현되지 않아요. 그죠? 반복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뇌동이 땅 터지는 거잖아요. 복구 욕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쓸데없는 이제 접근을 줄여주면 좋습니다. 종목이 이렇게 추세 구간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그날 해당 종목은 어지간해선, 그러니까 이러한 특정한 5장 추가 돌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지간해선 이제 눌림 반등이다 라고만 딱 구분 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눌림에서 돌파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이제 초창기 때 그러한 실수를 많이 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시점에 사서 이렇게 손절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바이고 여기가 셀이 돼버리는 거죠. 바이고 셀이 돼버리는 거죠.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해요. 이러한 실수를. 상승 추세 구간에서는 고점을 갱신하고 다시 가고, 그죠? 아, 다시 가고, 그리고 안 갈 것처럼 하다가 특정한 상황까지 계속 밀고 올리는 경향이 있죠. 근데 나머지 경우는 반대예요. 올라오면 하락하려고 그러고, 올라오면 하락하려고 그러고, 계속 그 반복이거든요. 예. 특정한 이제 또 힘이 모이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상승 추세 이후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다가 올라오게 되면 일단 그날에도 단기 매물대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종목마다 뭐 거래량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뭐 시가총액이나 단기 매물대가 형성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날도 고점 부근에 물려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세가 한번 거기서 끝난 이유도 있을 거예요. 일봉상의 매물대라거나. 네, 그 부분, 그 주가가요. 네, 그래서 단기 매물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내려가려고 그러죠. 그게 눌림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 그 종목은 아까워도, 예를 들어서 그 타이밍을 못 먹었어요. 근데 보통 못 먹으면 어떤 실수를 합니까? 뭐 이렇게 한번 종목이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나오고 그게 반복돼서 몇 종목이 나오고 나면 그 오전 타이밍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제 특히 자리 잡기 전에는 그런 생각 없이 이후에도 계속 돌파를 찌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내동매매가 터집니다. 잔손절을 계속하다 보니까. 만약에 자신이 다른 종목을 하다가 갑자기 봤더니 정말 멋지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었고 포모가 느껴진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음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해당 종목에 아까워서 보통 고점에 매수하는, 시세가 많이 나오고 나면 접근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그것 또한 뭡니까? 쓸데없는 손실이잖아요. 그게 한 달, 두 달 쌓여가서 깡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파 매매하는 사람은 그 포인트에 집중하셔야겠죠. 종목별로 상승하는 강한 추세, 상승 추세를 만드는 디데이인 날 그 안에서 파동을 타야 된다. 그래서 다음 파동을 먹어줘야 된다. 그 시점 아니면은 돌파 매매로서 애매하다. 오히려 손실 확률이 높다. 그러면 공부 방향도 거기에만 집중을 하셔야겠죠. 선택과 집중을. 그러면 돌파 매매의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공부 방향을 쫙 넓게 펼칠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한 상황이 꾸준하게 수익을 줍니다. 네, 특정한 상황. 그러한 특정한 상황을 자신에게 맞게 찾아야 되는데 그 외적으로는 다 변수의 시간입니다. 변수가 훨씬 더 높은 그 변수라면 돌파 매매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주가가 빠지는, 그죠? 살짝 빠지려고 하다가도 상승을 해줘야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돌파 매매는. 근데
지키는 척하다가 추가로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그리고 반등이 나왔다가 더 상승하려다가도 또 다시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수익폭은 작고 손실폭은 크고 그죠?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난 단타 잘하는 법 19편에 이어서 또 돌파 매매할 때 공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하는 데 있어서 단초를 하나 제공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